때 주변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네. 지금 주말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지만 네. 그 당시에는 주말을 닫았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아, 왜냐면 그냥 1차원적인 직장인 상권 이런 것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국방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직하시는 분들이 팔아줄 정도? 안녕하세요. 브랜드 진수에서 또 다른 진수를 맡고 있는 이진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한 식당이 거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9년에 신용산에 문을 연 한 음식점이 도심 속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신용산역 일대는 어느덧 용리당길이란 이름이 붙으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봐야 할 거리로 떠올랐는데요. 그 유행의 중심에는 베트남 식당 효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식당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식당을 운영 중인 문화기획사 TTT의 남준영 셰프를 만나봅니다. F&B의 세계를 기획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사 남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TTT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TTT는 그 타임 투 트래블이라는 뜻으로 저희 식당을 오시는 고객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행을 온 듯한 낯선 좋음이 있다는 표현을 항상 듣고,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시간을 무언가 선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TTT라고 만들게 됐었고, 사실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달하고 싶은 외식업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랑 지금과 큰 차이 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간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오셨나요? 프로젝트는 정말 많이 했죠. 왜냐면 지금 식당이 2개 넘짓 지금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그냥 단순 식당을 하기도 했고 글로벌 브랜드랑 운 좋게 협업을 한 적도 있었고. 단순 F&B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기획사라는 좀 문화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생각에서 파생된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옛 시대 때는 옛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80년대생이거든요. 90년도 당시만 해도 우리가 무언가 외식을 즐긴다기보다는 끼니를 해결한다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 외식업 자체가 저는 네. 지금 제가 해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연결이 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뭔가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네. 내가 쉬는 날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뭔가 독서를 즐기거나 네. 음악을 듣거나, 하물며 어떤 브런치 카페에 가서 친구와 브런치를 즐긴다든지, 그런 작은 행위들이 모이고 모여 상권을 만들고 그 상권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의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효트를 오픈할 때부터 이 회사를 설립하신 건 아니고 절대 아니죠. 2021년에 이제 키보를 오픈하면서 이게 설립이 됐더라고요, 이 회사가. 맞아요. 좀 그렇게 회사를 딱 세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생존하기 위해서. 네, 그냥 현실적인 뭔가, 문제죠, 뭐예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것도 생존이었고 네. 회사를 만든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다 하고 있지만 플레이어로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제가 잘하는 일이 있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회사에. 법무적인 부분도 생기고 운영 관리에 있어서 챙기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지금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게 그 당시에는 그냥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상상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도 어떤 같은 규모의 외식업을 바라보면 저보다 잘하는 팀들도 훨씬 많고 아닌 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뭔가 어렵지만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보통 TTT에 이제 한 식당을 기획할 때 기획은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나요? 모든 곳에서 시작돼요. 저는 너무 일부러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를 하다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상상을 해나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아이가 지금 만 4세인데 아이가 없을 때 제 외식업 생활과 있을 때 외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 해외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그것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주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봤을 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럼 키보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키보를 방문했을 때 네, 이제 막 SNS에서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야, 다리 안 아파? 서서 우리 오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친한 친구가 키보에 한창 빠져가지고 엄청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다 같이 갔는데 그냥 음식 맛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즐기다 보니까 서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기획 이런 키워드를 말한 적도 없었고, 네. 아무래도 저는 주방에서 요리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효뜨 남바버거 키보를 할 때쯤에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권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내가 효뜨 남바버거까지 했다면 그 다음 브랜드를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했을 네. 때 술집이 없었어요. 이자카야가 없었었고, 제가 생각하는 금방이에요. 네, 근방에 정말 이자카야 그때 한 개 있었는데, 는 일본식 이자카야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맞춰진 이자카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1차를 하고 2차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이자카야인데 용산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서울에 없는 이자카야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해나갔죠. 제가 일본을 못 갔었어요, 사실 한 번도. 네.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요리사 한참 외식업을 현장에서 일하면서 쿠킹 클래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너무 운이 좋게 오사카에 쿠킹 클래스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잠깐 한두 시간 시간이 있다 보니 네. 일본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굉장히 어렸었고 네. 20대 한 중후반이었으니까 술 맛도 모를 때죠, 사실은. 예. 근데 일본을 그거 말고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검색으로만, 왜냐면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나가질 못했잖아요. 제가 검색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도 많은 검색을 하고 하도 많이 보고 서치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써야 모은다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일본 특이한 술 문화, 일본 특별한 술 문화, 네. 식문화 이런 걸 쳤었는데, 그때 저한테 딱 들어왔던 단어가 카쿠우치라는 게 있었어요. 후쿠오카현 근방의 근로자들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어떤 한 작은 가게에 가서 작은 모퉁이에서 모여서 서서, 우리나라로 치면 가맥집이죠. 가맥집. 가맥집. 할머니들이 슈퍼에서 슈퍼마켓에 작은 가게방이라고 했죠, 네, 옛날에. 네. 식료품 가게. 네. 거기서 사람들이 술도 먹고, 지금 을지로에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잔술에 무언가 간단한 끼니에 때우고 집에 가기 전에 그런 식문화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고, 그게 다 저의 결핍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노동자이고 근로자잖아요. 네. 여긴 직장인 상권이었고. 그래서 저도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 저는 항상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아무리 돈이 없을 때도 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먹는 10,000원짜리 4캔에 10,000원 그 네. 캔맥주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 순간 진짜 행복하죠.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여기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써서 출발을 했었죠. 되게 들어보니까 셰프님 아이디어들이 퍼즐 맞히듯이 하나하나 맞춰줘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네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키보라고 지은 게 희망이라는 뜻이고, 한 잔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저희가 지금 쇼트의 새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좀 신용산의 랜드마크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걸로 용리단길도 더 번화가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자리에 신용산의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는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용산이었어요. 이태원, 경리단, 한남동이었고 네. 사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집도 보강동이었고 아 그래요? 그러던 찰나에 사실은 이 용산이라는 상권을 제가 여러 곳을 추천받았고 그 당시 저한테 제안을 했던 분이 여기 한번 가봐라 해서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되게 그냥 별거 없는 작은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직장인 상권이라 생각이 들었고 주거도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이 2개가 있구나, 위치적으로도 강남에서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좋겠다, 해보자. 그 당시 생겼을 때 주변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 주말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지만 네. 그 당시에는 주말을 닫았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왜냐면 그냥 1차원적인 직장인 상권 이런 것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네. 국방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직하시는 분들이 팔아줄 정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월세랑 지금 그 권리금이랑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 당시 권리금이 3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 그때 효도 자리가요? 네, 지금은 3억? 진짜요? 네. 이번에 공간 이전하시면서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중간에 효도를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법적 분쟁도 있었고 제가 뭔가 처음에 제가 사업을 잘 못했을 거잖아요. 네. 계약서도 모를 거고 어차피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새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효도를 되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책임감을 갖고 좀 지키려고 다시 마음을 먹고 효도를 다시 아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이 공간에 마련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공간에 효도를 그냥 용산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용산에서 떠나고 여기에는 제가 공간을 봤을 때 네.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효드는 7년 차가 됐고 네. 이미 많은 소비를 했고 이젠 핫한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스테디에 다가가는 네네 스테디에 가까운. 다가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하고 또 민감한 트렌드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저도 다른 장르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효대를 지키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본점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조차도 그렇게 그냥 좋다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보다도 7년차 되는 효대가 10년차 15년차 무언가 계속 후배들에게 아니면 고객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로 노력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됐죠. 점점 유행은 빨라지잖아요. 네. 특히 이제 외식업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네네. 더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셰프님도 몇 번의 실패를 겪으셨잖아요. 많이 해요. 네,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반짝 인기 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외식을 하는 무언가 데이터로만 봐도 한식이 노포가 많고 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정말 대중 음식이잖아요. 사실 대중 음식이 아니고서야 그 카테고리를 벗어난 채 오래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뭔가 효대를 7년 차지만 17년을 하고 싶다. 네. 그것도 노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 근데 또 사랑과 일반적인 소비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상가 내에 맛있는 김밥집, 라면을 파는 공간이 있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뭔가 아까 전에 전반적으로 그때 7년 전과 지금의 소비자들이 달라졌다는 건 조금 그레이드가 상승한 느낌? 왜냐면 예전에는 뭐 지금 카이센동이라는 네. 거를 해산물 덮밥으로 7년 전이라 치면 좀 생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복수산이라는 굉장히 멋지고 네. 잘하는 팀이 그 카이센동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렸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냥 도쿄, 오사카에 끝나지 않는 뭐 소도시를 갔을 때 그 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무드를 알게 되니까 음식을 점점점 즐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 아는 어떤 좋아하는 그 외식업계 선배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도쿄에 가면 어떤 우리 엄마 나이대 되는 분이 네. 혼자 식당에 들어와서 이탈리안에 들어와서 샴페인 글라스 한 잔 시켜놓고 파스타를 하나 먹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정도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다 변할까 하지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우리 지금 아들, 네. 딸이 할아버지 정도는 돼야 그거를 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저희도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외식업을 하는 도전하고 계속 힘들지만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과 TTT가 좀 상상하는 그런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F&B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F&B로 끝나지 않고 네. TTT는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단순히 뭐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네. TTT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면은 장래 희망은 있는데 진로를 결정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래 희망은 뭐 있죠. 네. 아까 말한 이제 의식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한 문화기획사인데 근데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건 아직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에 이제 과를 정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 저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 놀이터라는 건 실제 진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인데 그게 확장된다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 그런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일상에 가장 맞닿아서 음식이든 아니면 그냥 놀 수 있는 공간이든 사람들에게 쉼터를 만들. 맞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당에서도 마음의 안식, 신체적인 안식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닐까? 조만간 셔틀 와서 오랜만에 이제 새로 이사 온 공간에서 한번 밥 먹어봐야겠어요. 꼭 와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